노후사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달 100만 원씩 줬는데 자식들이 절교한 80대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한숨 섞인 말을 내뱉으며 김영순 80 할머니는 굳어버린 손가락으로 낡은 가족 사진을 매만졌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세 자녀와 함께한 행복했던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진은 할머니의 작은 단칸방에 홀로 걸려 있을 뿐입니다. 30년 넘게 운영했던 식당에서 번 돈으로 자식들의 대학 등록금을 내주고 결혼자금을 마련해주고 심지어 집 장만할 때도 매달 꼬박꼬박 100만 원씩 보내준 어머니였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만 보면 그게 그저 행복했다는 김할머니. 허리가 굽어도 다리가 아파도 매일 새벽 식자재를 나르며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내가 너무 자식들한테만 올인한 게 잘못이었나 싶어요. 3년 전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식당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병원비를 핑계로 찾아온 큰아들은 통장을 가져가더니 남은 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식당을 정리하고 받은 권리금까지도요. 어머니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살기 무리시니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재산을 가져간 자식들은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제 김할머니는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단칸방에서 기초수급비로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망하진 않아요. 내 새끼들인데. 다만 이제는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 사이로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평생을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한 어머니의 마지막 바람은 그저 자식들의 얼굴을 한 번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여기 사시는 할머님, 요즘 식사는 제때 하시나요? 통장님의 방문을 받은 그날, 김할머니는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에서 홀로 지내는 할머니를 걱정한 이웃들의 연락을 받은 통장님이었습니다. 밥은 하루 한 끼 정도 먹어요. 더 먹으면 돈이 모자라서. 쌀을 아끼려고 죽을 쑤어 먹는다는 할머니의 말에 통장님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기초수급비로는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약값은 생각도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새벽에 나가서 박스라도 주워왔는데 이제는 다리가 말을 안 듣네요. 김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차마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큰아들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재산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저희한테는 주지 않으신 거예요? 자식들은 할머니가 숨겨둔 돈이 있을 거라 의심했습니다. 평생 식당을 하면서 모았을 돈이 분명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번 돈의 대부분을 자신들의 학비와 결혼자금, 그리고 집 장만을 위해 쓰였다는 것을. 딸애가 결혼할 때 신혼집 전세금으로 3억을 줬어요. 아들들 집 살 때도 각각 2억씩. 내가 가진 돈은 그게 다였는데. 한숨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통장님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식들에게 연락을 취해보겠다고 했지만 번호는 이미 변경된 뒤였습니다. 혹시 찾으시면 제가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말끝을 흐리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한 어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동네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통장님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건강검진은 언제 마지막으로 받으셨어요? 그게 식당 할 때 이후로는 병원을 한 번도 못 갔네.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당뇨와 고혈압, 거기에 무릎 관절염까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당장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약값도 없는데 어떻게. 그날 이후 복지관에서는 할머니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고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할머니의 하루하루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복지관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 주셔서.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명절이면 더 깊어지는 외로움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 추석에 큰 며느리가 잠깐 들렀었어요. 돈 때문에 온 거였지만 그래도 반가웠어요. 며느리는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찾아왔다가 할머니에게 남은 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또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내가 돈이 있었다면 더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줄 수 있는 게 없으니. 한숨을 내쉬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정작 그들에게서 받은 것은 차가운 외면뿐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김 할머니는 자신만의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연배의 여러 할머니들이 자식들과의 관계로 힘들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때는 자식들 잘 되라고 모든 걸 바쳐서 키웠잖아. 요즘 세상하고는 많이 다르지. 매주 수요일 복지관에서 열리는 어르신 모임에서는 비슷한 사연들이 오갔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걸 주고 홀로 된 이들의 이야기. 그 속에서 할머니는 작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싶으니까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하지만 달력을 넘길 때마다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특히 손주들의 생일이 다가올 때면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큰 손주가 이번에 고등학교 들어갔을 텐데 학교는 잘 다니는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할머니는 때때로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손주들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년 명절마다 손주들의 옷을 사서 선물했던 기억, 학원비를 몰래 손주들 통장에 넣어주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을 때 다 해준 게 다행이에요. 지금이라도 손주들이 찾아온다면 빈손이라 면목이 없을 텐데. 복지관 선생님은 할머니에게 자식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할머니였지만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새끼들에게. 떨리는 손으로 시작한 편지에는 80년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한 그날부터 할머니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자식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한 장 한 장 편지에 담았습니다. 너희들 어릴 적에. 시작하는 문장마다 추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식당 일이 힘들어도 너희들이 학교에서 상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게 그렇게 기뻤단다. 너희들 책가방에 몰래 간식도 넣어주고 점심값도 더 넣어주고 그렇게라도 엄마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어. 한 장, 두 장. 편지는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했던 식당 이야기, 새벽 준비로 굳어버린 손가락 이야기,
자식들 대학 보내려고 허리 굽어가며 일했던 이야기들이 글씨로 옮겨졌습니다. 내가 너무 구질구질하게 돈 얘기를 많이 했나. 미안하다. 그저 엄마가 너희들 잘 되는 것만 보면 그게 그렇게 좋더구나. 돈은 그저 너희들 인생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어. 때로는 눈물로 번져 글씨가 흐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너희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했어야 했는데 일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복지관 선생님은 할머니의 편지를 보관해 두었습니다. 언젠가 자식들이 찾아올 날을 기다리며 할머니,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시니 훨씬 좋으시죠? 그래요. 이제는 밤에 잠도 좀 더 잘 오는 것 같아요. 편지를 쓰면서 할머니의 표정에는 조금씩 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시간은 흘러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할머니의 관절염은 더욱 심해졌고 좁은 반지 하방은 습기로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손가락이 너무 아팠어.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특별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식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던 복지사가 둘째 아들의 연락처를 찾아낸 것입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한번 찾아뵙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 둘째 아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복지사의 끈질긴 설득 끝에 마침내 방문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온다고 하네요, 할머니. 소식을 들은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쉬지 않고 방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김치찌개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장을 보며 할머니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들이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기운이 나네. 하지만 약속된 주말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할머니는 말없이 준비해둔 김치찌개를 바라보았습니다. 식은 찌개처럼 할머니의 마음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괜찮아요. 바쁠 테지. 다음에 시간 될 때 오겠죠. 하지만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할머니는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당뇨, 합병증이 왔던 것입니다. 어르신,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입원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할머니는 또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원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지관과 주민센터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제발 치료부터 받으세요. 결국 할머니는 입원을 결정했습니다. 복지사는 이 소식을 자식들에게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위독하세요.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큰 아들이었습니다. 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어머니.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할머니를 본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늦게 와서.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쓴 편지들이 담긴 봉투를 건네받은 아들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매일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아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말없이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였습니다. 큰아들의 방문 소식을 들은 둘째와 셋째도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편히 치료받으세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자식들은 그제서야 할머니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반지하방에서의 생활, 하루 한 끼로 버티던 날들, 추운 겨울을 홀로 견디던 시간들. 왜 연락도 안 하셨어요? 너희들 부담될까봐. 그리고 이제 나는 줄 것도 없고. 할머니의 말에 자식들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돈만 바라보며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뻔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저희가 제대로 효도하겠습니다. 퇴원 후 자식들은 할머니를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2층 빌라였습니다. 이제는 매일 오겠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올게요. 약속대로 주말이면 손주들이 찾아왔고 할머니의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이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다음에 또 해주세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 회복, 그것은 할머니가 바라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살맛이 나요. 복지관을 찾은 할머니의 표정은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고 걸음걸이에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손주들이 주말마다 와서 이것저것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특히 큰 손주가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면서 할머니는 식당을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들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30년 세월의 이야기는 손주들에게 신기한 역사 수업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손주들의 말에 자식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돌아가며 정기적으로 할머니를 찾아뵈었고 명절이면 온 가족이 할머니 집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해요. 복지관 선생님은 할머니의 사연을 다른 어르신들과 공유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어르신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잖아요. 할머니는 이제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담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것이 새로운 삶의 보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최고 연장자 봉사상을 받으셨어요. 1년 후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주는 봉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주 복지관을 찾아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에게 희망을 전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요. 시상식장에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함께했습니다. 할머니가 상을 받는 순간 가족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봉사상이 아닌 한 어머니의 인생이 새로워진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머니 최고예요. 가족들의 축하 속에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음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행복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있었네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전부가 아님을, 그리고 늦더라도 관계 회복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어머니. 그래, 이제는 너희들 보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그리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시간들에 대한 기대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운 소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